이번 시간에 우리 자료 처리 DBMS 작업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처리 작업 문제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별로 판매 목표 현황을 전산 처리하고자 한대요.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고 작성 조건에 따라서 처리 파일을 작성하고 그 인쇄물을 제출하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요구사항, 유의사항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우리 DBMS 자료 처리 작업은 조회하면 설계와 자료 처리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이제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인쇄 용지 A4를 기준해서 각각 이제 한 장씩 그렇게 총 두 장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인쇄 작업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백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조정하래요. 그리고 수치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이런 이제 구성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만약에 구성 요소가 만약에 누락돼서 인쇄가 만약에 안 됐어요. 인쇄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이제 기재된 그런 이제 작성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처리를 이제 하래요. 그리고 조회 화면과 그리고 우리 이제 자료 처리 이 보고서에 서식이 이제 작성 조건과 상이할 경우에 시험위원회 지시에 따라 이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처리 DBMS 작업이라는 게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출력할 거는 우리 이제 조회하면 설계한 거. 요게 이제 우리가 XX는 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 폼을 이제 출력해주고 그리고 자료 처리 보고서. 얘는 그냥 보고서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두 가지를 A4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각각 이제 한 장씩 폼 하나, 우리 보고서 하나, 한 장씩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두 장을 이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XX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일 거예요. 해서 화면 구성부터 잠깐 보자고요. 우리 XX 프로그램 이제 짜잔하고 이제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맨 위에 이제 파일이라는 그 탭이 있어요. 이 탭에서는 이제 새로 만들기가 됐든 열기가 됐든 저장이 됐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니면 인쇄, 개정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갈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이 XX 프로그램을 켜놓고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할 때 아니면 미리 보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파일이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는 우리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 곳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아이콘들은 대부분 이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윗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목 표시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곳에는 지금처럼 내가 만든 그 파일의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XX에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그런 것들을 홈이라는 탭, 우리 이제 만들기라는 탭, 그리고 외부 데이터라는 그 탭, 데이터베이스 도구다, 우리 도움말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탭들을 누를 때마다 이 아래쪽에 이제 아이콘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 왼쪽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탐색창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내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생성이 될 거고 쿼리를 만들어도 쿼리다라고 해서 이곳에 이제 생성이 될 거고 폼이다. 보고서다 해서 이곳에 이제 각각 개체들 이런 개체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작업할 그 공간이요. 내가 여기서 테이블 1번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테이블 1번이 이제 이곳에 이제 실행이 돼서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쿼리도 마찬가지고요. 폼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고서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정보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거의 이 시험을 볼 때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지금 이런 이제 메뉴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우리 이제 탐색창,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작업할 그 공간, 이 공간들을 대부분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XX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조회 화면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설계한 거, 그거 이제 한 장에 출력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 폼이라는 거, 요걸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자료 처리 보고서, 그 보고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가 이 XX 프로그램 이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이제 폼하고 보고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출력을 해주면 되지만, 얘네들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쿼리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테이블이 뭔지, 쿼리가 뭔지, 폼이 뭔지, 보고서가 뭔지 요것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이제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이제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냐?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할 거니까 내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들이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회원가입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어디선가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할 그런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도 내가 미리미리 전부 다 이제 입력하고, 사진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집어넣고 미리미리 해놔야 되겠죠. 해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해서 일단 내 쇼핑몰에 이제 들어와서,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회원가입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어디선가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이 회원 테이블에는 각각 이제 회원가입한 그 회원들의 정보가 이제 저장되는 그런 테이블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을 이제 판매할 거니까 상품들, 쇼핑몰에서 판매할 그 상품들도 미리미리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놔야 되겠죠. 해서 그 상품들의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그 상품 테이블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원들한테 회원가입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필수 요소로 해서 회원가입을 받을지, 그런 걸 이제 내가 정해야 된다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회원들마다 이름만 내가 만약에 입력을 받으면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동명이인들이 서로서로 구분이 안 되겠죠. 해서 회원가입할 때마다 내가 이제 회원번호라는 걸 이제 부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꼭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 거고, 그리고 성별이 됐든 생년월일이 됐든 전화번호가 됐든 주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해서 나는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이런 정보들을 회원들이 회원가입할 때 필수 사항으로 꼭 입력하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 테이블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상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품들이 뭐 한두 개, 한 10개 정도면 그냥 관리할 수 있지만, 내가 쇼핑몰에서 판매할 그 상품이 만약에 뭐 몇백 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상품들도 서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상품 번호도 따로 이제 입력을 해 줄 거고요. 그리고 상품명이다, 사진이다, 단가다, 설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 상품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구성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거 입력을 받고 어떤 것들을 저장하겠다,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회원 번호는 총 몇 글자로 할 건지, 그리고 회원 번호를 이제 숫자로 할 건지 이제 문자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내가 전부 다 이제 정해 줘야 된다고요. 해서 나는 이제 회원 번호를 이제 숫자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 이 회원 번호는 일련 번호 형태로 자동으로 이제 회원가입한 그 순서대로 이제 부여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 줄 겁니다. 해서 나는 이거를 일련 번호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한글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외국 사람이 또 우리 쇼핑몰에 회원가입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어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 아니면 여 둘 중에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아예 남이다 여다 그렇게 글씨를 쓰게 안 하고 이제 옵션 단추 형태로 내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yes no 형식 그 형식을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날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생년월일을 이렇게 이제 날짜 형태로 해 놓으면 우리 해가 이제 바뀔 때마다 나이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계산되게끔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년월일은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을 받겠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전화번호는 아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010이 아예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뒤에 이제 8자리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자 형태로 여러 글자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상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상품 번호요. 상품 번호도 내가 상품을 이제 입력할 때마다 얘가 이제 숫자로 전부 다 이제 인식이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일련 번호 형태로 상품을 이제 등록한 그 순서에 따라서 일련 번호 형태로 번호가 부여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이다 영어다 해서 이런 문자가 전부 다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첨부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통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저장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설명은 엄청나게 길죠. 해서 얘는 문자 형태로 많은 글자들이 이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는 회원가입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받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각각 이런 필드명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 가입하는 그 화면과 이 회원 테이블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 놓으면 회원들이 이제 회원 가입할 때마다 그 내용이 회원 테이블에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이제 등록할 때도 내가 테이블에서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내가 이제 입출력 틀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틀을 이용해서 상품의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입출력 틀과 우리 이 테이블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정보를 싹 다 이제 입력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한 회원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어떤 물건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품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개를 어떻게 결제해서 어떻게 이제 주문했다, 배송지는 어디다, 그런 정보를 또 따로 이제 내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해서 내가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이런 두 개 테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문 테이블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이 주문 테이블에는 주문 번호도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주문 일시, 그리고 회원 번호, 어떤 회원이 이제 주문했는지 그걸 이제 내가 구분해야 되니까 이 회원 번호도 주문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문 테이블을 보고 이제 물건을 이제 내가 보내줘야 되니까 그때 그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도 필요하죠. 그리고 배송지 주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몇 개를 이제 주문했는지 금액은 이제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싹 다 이제 주문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 회원이 이제 들어와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거 이제 배송 조회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문 내역 같은 것들이 나오죠. 해서 그런 주문 내역을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마이 페이지 주문 내역이라는 그 쿼리라는 거를 내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 페이지의 주문 내역에 보게 되면 어떤 정보가 나와요?
그 해당 회원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것들을 이제 주문했는지, 그때 이제 배송 지수는 자기가 어떻게 썼었는지, 주문 수량은 몇 개인지, 금액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이제 주문한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정보도 이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문 내역에서는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런 정보와 그리고 상품 테이블에 있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이제 합해서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들을 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이제 도출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쿼리라는 이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운영자가 이제 상품에 대한 그 정보를 전부 다 이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상품 등록이라는 이런 이제 폼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 폼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해서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그런 정보도 조회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전체 보기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인쇄도 할 수 있게, 그리고 특정 이제 상품에 대한 그런 정보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품을 이제 종류별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분류 같은 것도 추가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출력 틀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입출력 틀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쇼핑몰을 전부 다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운영했을 때 한 달 때 내가 이제 물건을 이제 몇 개를 팔고 그때 이제 판매 이윤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조회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겠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이제 소매점명이 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물건을 내가 이제 판매를 했고 그때 이제 판매된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판매 이윤은 그때 이제 얼마다. 그때 이제 총 판매 이윤은 총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내가 이제 출력물을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출력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XX 개체해 보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테이블이다, 쿼리다, 폼이다,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테이블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개체가 우리 테이블이요. 그리고 우리 쿼리라는 거는 테이블이 만약에 여러 개 이제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이제 테이블들을 서로 이제 연결해서 새로운 결과를 이제 도출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쿼리입니다. 쿼리를 우리가 작성할 때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쿼리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폼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입출력 화면, 입출력 틀을 보고 우리가 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폼은 그냥 입출력하는 그 틀이다. 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폼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도 전부 다 테이블이나 쿼리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폼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는 출력 양식입니다. 그냥 얘는 양식일 뿐이에요. 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도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작성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가 출력 양식에 맞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없으면 쿼리도 못 만들고요. 보고서도 필요가 없고 폼도 이제 필요가 없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있어야 우리가 쿼리도 작성할 수 있는 거고요.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어야 우리 폼도 이제 뭔가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이블이나 쿼리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서에서 뭔가 이제 출력 양식에 맞게 출력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입력 자료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목표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데이터가 또 하나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XX에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테이블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테이블을 이제 두 개를 만들고 이런 값들을 전부 다 싹 다 이제 입력한 다음에 내가 입력한 이 값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회하면 이제 설계해 주면 돼요. 조회하면 그 설계하는 그 문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상들이 있겠죠. 그 지상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회 화면, 우리 이제 폼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서 작성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라는 거 이걸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 조회 화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A4 한 장에 이제 출력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보고서도 A4 한 장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서 두 장을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X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 거니까 빈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빈 데이터베이스하고 파일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파일 이름만 쓰게 되면 이 경로에 내가 지정한 그 이름으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돼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이요.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거를 이제 만들 때 어떤 경로에다가 내가 만들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감독관이 제시한 지정해 준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서 감독관이 지정해 준 그 파일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만들게요. 그래서 바탕화면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탕화면하고 뜨고요. 그때 우리 파일 이름은 이제 여기서는 ABC로 할게요. 해서 ABC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이름하고 경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저스의 유저의 우리 이제 데스크탑 그렇게 떴는데 이 데스크탑이 우리 이제 바탕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맨 위에 보게 되면 ABC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지금 여기 나온 그 경로가 우리 바탕화면이에요. 그때 테이블 1번을 이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직접 이제 입력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기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게 있고 디자인 보기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시트 보기가 이 테이블을 이제 실행했을 때 그 화면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가 우리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는 곳이 우리 디자인 보기요. 그래서 보기 이곳으로 들어온 다음에 디자인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테이블 이름을 써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문제를 보게 되면 테이블 이름을 어떤 걸로 써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 써져 있는 이 이름 그냥 그대로 할 거예요. 해서 여기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필드들로 이제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시킬 건지 각각 이제 필드들마다 어떤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입력 자료를 봤을 때 지금처럼 얘를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거고요. 또 얘도 또 다른 그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테이블을 두 개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게끔 그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하나의 테이블만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해서 실제 시험 볼 때 이런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한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두 개를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테이블 얘를 이제 만들 때는 얘 제목들을 보니까 부속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제품명이라는 것도 있고 금년 목표라는 것도 있고 금년 실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 코드라는 걸 이제 만들어 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텍스트가 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 제품명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문자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금년 목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금년 실적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때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이 필드명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금액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4개 필드 요거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아이디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부서 코드다. 부서 코드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고요.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 형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아까 부서 코드에는 A다, B다, C다, D다 그런 이제 문자가 들어가죠. 그때 우리가 이제 짧은 텍스트가 있고 긴 텍스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텍스트 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이 짧은 텍스트를 내가 이제 지정하게 되면 텍스트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섞어서 최대 이제 255자까지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문자가 짧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짧은 텍스트 그걸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짧은 텍스트하고 뜨죠. 그러면 이 제품명에는 냉장고다, 모니터다, CPU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얘도 그냥 짧은 텍스트로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목표요. 금년 목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데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때 이 금년 목표라는 거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이제 금액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통화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데이터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짧은 텍스트 얘를 이제 선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냥 숫자를 선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날짜 시간을 이제 선택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통화 얘를 이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4가지 형식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금액일 때는 금액도 하나의 이제 숫자지만 금액은 전부 다 이제 통화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량이나 개수나 그런 것들이 나타내는 그런 필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걔는 전부 다 이제 숫자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날짜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날짜 시간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크게 짧은 텍스트, 숫자, 그리고 날짜 시간, 그리고 통화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통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년 실적이요. 금년 실적이라고 쓰고 얘도 똑같이 이제 금액이 들어갈 거니까 통화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따로 이제 문제상에서 뭐 짧은 텍스트 해라, 통화로 해라, 아니면 숫자로 해라, 아니면 날짜 시간으로 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정이 안 돼서 문제가 나온다고요. 지정이 안 돼서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곳에는 우리 이제 문자가 들어가는지 숫자가 들어가는지 금액이 들어가는지 날짜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아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게 되면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테이블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그림이요. 요 아이콘이 좀 작지만 요 아이콘 그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해서 자동으로 기본키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문제에 보게 되면 기본키를 어떤 걸로 지정해라. 그런 게 이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해서 요 필드명을 한번 선택해 주고 요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본키라는 거 요 아이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열쇠 그림 그 아이콘이 빠져요. 이렇게 해서 기본키에 대한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키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서 첫 번째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키라는 거는 각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키를 보고 얘기해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들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은 되게 많죠. 사람들과 사람들을 서로 이제 구분할 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등록 번호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별도로 기본키를 어떤 걸로 설정해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는 기본키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1번은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시키면 되죠. 구성시키면 되니까 테이블 1번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X 버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이제 테이블 디자인의 맨 앞에 이제 보기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얘를 이제 클릭해도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알아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내가 구성한 그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얘는 지금 방금 막 구성을 시킨 거라 실제 데이터 내가 이제 입력한 게 없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각각의 이제 데이터 입력 자료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테이블 얘는 이제 그냥 끌게요. 꺼놓고 내가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데이터 시트 보기 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보기에 보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게 있고 디자인 보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내가 이 테이블 명을 더블 클릭하면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려서 이곳에다가 내가 이제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 디자인 보기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구성했죠. 그것이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디자인 보기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곳이다. 해서 필드 명이 됐든 데이터 형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고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실행했을 때 그때 그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부속 코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명도 중간중간에 보니까 막 영어가 섞여 있어요. 이런 영어가 이렇게 이제 섞여 있을 때는 대소 문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년 목표가 됐든 금년 실적이 됐든 얘네들은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필드를 만들 때 통화 형식으로 만들었죠. 통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숫자 값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곳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부속 코드 첫 번째 데이터가 우리 이제 대문자 A죠. 해서 대문자 A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옆으로 이동이 돼요. 해서 냉장고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10만 원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그 옆에도 이제 10만원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엔터를 치면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옆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동되면 영어 썼다가 한글 썼다가 숫자 쓰고 또 영어 쓰고 한글 쓰고 숫자 쓰고 그렇게 이제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력하면 비효율적이에요. 해서 A라고 썼으면 방향키로 이제 이동해 줄 거예요.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고요. 여기다 이제 영어 C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또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C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 밑으로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A라고 쓰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요. 그리고 D라고 쓰고 아래 그리고 우리 B라고 쓰고 또 아래 그리고 A라고 쓰고 아래 그리고 또 A라고 쓰고 아래 그리고 또 C라고 쓰고 아래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C라고 쓰고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한글이 써진다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한영키도 계속 눌러가면서 이제 입력하면 불편하죠. 그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부속 코드는 싹 다 이제 영문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부속 코드라는 거 먼저 선택해주고
이 부속 코드라는 그 필드의 속성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에 보면 이제 IMLib 모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한글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 끝에 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우리 이제 영숫자 반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숫자 반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다, 데이터 시트 보기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써져 있는데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다시 입력할게요. 자, 우리 A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C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C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한영키를 따로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영어 자판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A, 그 밑으로 내려가서 D, 그 밑으로 내려가서 B, 그 밑에 내려가서 A, 그 밑에 A, 그 밑에 C, 그 밑에 C, 그 밑에 B, 그 밑에 D, 그 밑에 D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이제 우리 한글이 나오면 되죠. 해서 모니터라고 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영키 눌러서 CPU라고 이렇게 쓰고 아래쪽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TV 이렇게 쓰고 아래쪽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중형차라고 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분하고 이렇게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VTR이라고 쓰고 아래쪽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라고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램이라고 쓰고 아래쪽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프린터라고 쓰고 아래쪽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 부분하고 이렇게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대형차 아래쪽. 그 다음에 경차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년 목표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2만원 이렇게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000원 이렇게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5만원 이렇게 쓰고 아래쪽.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8만원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9만원 그리고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만원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7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9천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5만원 그리고 그 밑에 또 5만원 그리고 그 밑에 또 2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5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서 금년 실적이요. 여기다 이제 21,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아래쪽 13,000원. 그리고 아래쪽 그 다음에 165,000원. 그 다음에 우리 76,000원. 그리고 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98,000원. 그리고 68,000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만원. 그 다음에 이제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8,000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8,000원. 그 다음에 이제 65,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만약에 숫자 값을 이제 입력했는데 막 이렇게 샵으로 막 표시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되는 거는 이 필드의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사이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열도 너무 좁다. 그러면 요 사이요. 요 제목과 제목 사이에 찾아가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제품명도 내가 이제 입력을 해서 지금 데이터가 다 보이지만 만약에 잘려서 보이는 그런 글씨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이제 이 필드, 이 열이 이제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속 코드하고 이렇게 썼는데 드가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테이블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레코드를 총 몇 개를 입력했는지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테이블을 또 만들지 말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면 그냥 이 테이블 이제 다 입력까지 끝났으니까 그냥 얘네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년 목표가 됐든 금년 실적이 됐든 이런 데이터는 우리 이제 금액이라 그랬죠. 해서 아까 우리가 통화 형식을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원화 표시 얘도 앞에 자동으로 붙어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테이블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얘를 이제 눌러서 테이블을 이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해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테이블 요거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블 얘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필드명은 우리가 이제 부서 코드다, 부서명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이곳에는 지금처럼 A, B, C, D 하고 이런 이제 영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전 영업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문자가 들어가죠. 해서 부서 코드와 부서명 이 두 가지를 만들 때 그때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짧은 텍스트 그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테이블 얘도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만들기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죠. 이 만들기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쿼리라는 것도 그리고 폼이라는 것도 그리고 보고서라는 것도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 이제 만들기에서 테이블이라는 게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테이블 이름을 써라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따로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따로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를게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기본 이름 테이블2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필드명에다가 부서 코드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부서 코드라고 쓰고 엔터 누르면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요거 이제 짧은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고 쓰고 얘도 이제 짧은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우리가 새로 이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기본키가 이제 설정이 돼요. 요런 이제 기본키는 문제에서 따로 지상이 없을 때는 무조건 이제 기본키는 해제를 시켜주면 돼요. 해서 부서 코드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기본키 요 아이콘만 한번 클릭해주면 앞에 열쇠 그린 그 아이콘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필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테이블 명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내가 지금 변경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 부서 코드에는 ABCD 이런 이제 영어가 들어가니까 아까 얘를 이제 우리가 IMD 모드라는 거를 영어로 이제 바꿨더니 좀 더 편하게 이제 입력할 수 있었죠. 얘도 변경을 이제 시켜도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변경할 때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뽑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부서 코드는 영어로 그냥 입력하겠다.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 부서 코드 얘 이제 선택해 주고 아래쪽에 우리 이제 필드 속성에서 IMD 모드라는 게 있죠. 얘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영숫자 반자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좀 더 편하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요거 이제 무조건 영숫자 반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얘를 바꾸고 안 바꾸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걸 바꿨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이거를 이제 설정했다고 해서 점수가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또 변경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래?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여기다가 이제 대문자 A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그리고 그 옆에 어차피 문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가전 영업부 이렇게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랜트 영업부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 밑에 이제 C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컴퓨터 영업부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D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글씨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가 끝에가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조금 더 열 너비를 크게 조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테이블 두 번째 것도 전부 다 이제 부서 코드와 부서명으로 이제 구성을 시키고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얘도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X 버튼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변경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입력했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요 데이터 싹 다 이제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줬고요. 얘도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줬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폼하고 보고서 그걸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폼이라는 걸 보게 되면 폼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부서 코드라는 게 들어가요. 부서 코드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 실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에 들어있죠. 그리고 부서명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또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부서 코드가 A니까 얘 이제 부서명은 뭐다? 가전 영업부다. 해서 부서 코드가 A인 그 데이터에 우리 이제 부서명을 보려면 또 다른 테이블, 이 테이블을 이제 봐야 부서 코드 A가 어떤 부서인지, 부서 코드 C가 어떤 부서인지, 부서 코드 B가 어떤 부서인지 그 부서명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폼은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서요. 보고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부서명이 나타나죠. 부서명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명이요. 제품명은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을 다 해놨죠. 그리고 금년 목표다, 금년 실적이다. 이 데이터도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달성률이라는 것도 있고요. 명년 목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뭐 XX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곳에도 뭔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부서명이 이렇게 써져 있고 해당 인원수 및 평균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해서 이곳에도 몇 명인지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값은 이제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 뒤에 보니까 가전 영업부의 달성률은 몇 %다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필드도 이용해야 되지만 새로운 계산 필드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보고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 이 내가 입력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고서에서 이제 사용할 그런 이제 필드들, 그런 것들을 쿼리라는 걸로 작성을 이제 미리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폼은 그냥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는 이 보고서만 보고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 이제 만들기라는 요 메뉴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걸 이제 작성할 거예요. 그때 마법사를 이용할래?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쿼리는 대부분 이제 쿼리 디자인 얘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테이블 추가 창이 따로 이제 있죠. 그때 우리는 테이블 1번, 테이블 2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쿼리라는 걸 이제 작성할 거예요.
해서 테이블 1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테이블 2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모두 다 이제 추가를 다 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창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면 돼요. 만약에 테이블 추가창 그거를 이제 내가 껐는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런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테이블 추가창 얘가 이렇게 이제 떠요. 만약에 잘못 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이제 부서명이라는 거요. 부서명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될 거고, 그때 우리 이제 제품명이라는 거, 제품명은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되죠. 그리고 금년 목표다, 금년 실적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테이블 1번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테이블 2번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부서명을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이 첫 번째 데이터는 부서 코드가 이제 A니까 그 A에 해당하는 그 부서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 데이터는 부서 코드가 C니까 C에 해당하는 그 부서명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서 코드라는 걸로 우리가 이 두 개 테이블을 먼저 연결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부서 코드 A인 걸 보고 A 여기 있네. A의 이제 부서명은 이거다. 그리고 얘를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이 부서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고요. 제품명도 필요하죠. 얘도 이제 더블 클릭. 그리고 금년 목표 얘도 이제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이요. 금년 실적 얘도 이제 필요하니까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 2번에서는 부서명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해서 부서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부서 코드 얘를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부서 코드를 이렇게 이제 두 번 갖다 놓게 되면 부서 코드가 두 번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부서 코드라는 것도 만약에 보고서에 나타내야 된다면 그때는 얘를 갖다 놓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부서 코드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갖다 놔주면 됩니다. 해서 요 뒤에 쓴 이 부서 코드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 부서 코드랑 이 부서 코드랑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부서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아직 연결을 안 한 그 상태예요. 연결하는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이 쿼리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할 때는 쿼리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맨 앞에 결과라고 있고 실행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의 총 개수요. 총 개수가 이제 52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부서 코드가 A라고 그렇게 써져 있고 여기도 이제 A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부서명을 보니까 부서 코드는 A인데 이 부서명 이 네 가지가 다 표시됐어요. 그 밑에 것도 부서명이 네 가지가 다 표현이 됐죠.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에 다시 들어갈게요. 디자인북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우리 부서 코드라는 걸로 서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코드 요거 이제 연결시켜 보자고요. 연결을 시킬 때는 부서 코드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이 부서 코드를 쭉 드래그해서 이곳으로 이제 갖다 놔도 돼요. 해서 아무거나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부서 코드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으로 부서 코드들끼리 연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놓은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부서 코드가 A인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부서명이 가전 영업부로 나왔고요. B인 그 데이터는 플랜트 영업부 그렇게 나왔고 C인 것들은 이제 컴퓨터 영업부다 그렇게 나왔고 우리 D인 거는 전부 다 자동차 영업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걸 이제 만들어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줘야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얘네들은 이제 싹 다 갖다 놨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달성률이라는 것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달성률이라는 것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년 목표라는 것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제 비고라고 해서 이곳에 XX하고 막 써져 있죠. 그러면 이곳에도 뭔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된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비고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문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고서 문제를 보니까 처리 조건하고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달성률에 대해서 그리고 명년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비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식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달성률이 됐든 명년 목표가 됐든 비고가 됐든 그런 것들을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성률 그거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달성률이라는 거요. 달성률이라는 걸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콜론이 찍혀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콜론을 찍어서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금년 실적 나누기 금년 목표로 하래요. 그러면 요 뒤에 가서 금년 실적 나누기 우리가 이제 금년 목표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금년 실적이다, 금년 목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이제 필드명을 이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런 이제 대가로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필드명을 입력할 때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묶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얘를 이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어떤 제목으로 달성률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해서 앞에다가는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명을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 제목과 식은 중간에 뭘로 구분한다? 콜론으로 이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제목 콜론 식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요 맨 뒤에요. 맨 뒤에 요 칸을 이제 선택해 놓고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직접 이제 쓸 때는 이 칸에 열 너비가 너무 좁죠. 그럴 때는 요 사이 경계선이요. 요 사이 이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우리가 드래그해서 크기를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달성률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년 목표 얘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명년 목표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제목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얘는 금년 실적 곱하기 150%로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금년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필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서 필드 이름을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금년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제 150%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 쿼리 작성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150%라고 퍼센트를 입력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150%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금년 실적 곱하기 이제 1.5로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만약에 200%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작성기에서는 우리 퍼센트를 이제 입력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퍼센트를 이제 입력을 못하니까 150% 그렇게 나왔으니까 1.5를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또 요 뒤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고 요거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고를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금년 실적이 금년 목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달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달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금년 실적이 금년 목표보다 크거나 같은지 아니면 작은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을 때만 달성으로 이제 표시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미달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엑셀에 보게 되면 이제 if 함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이제 XX 이 프로그램에도 우리 이제 if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우리 엑셀에서는 그냥 if라고 이렇게 썼지만 우리 XX에서는 이 함수 이름이 IIF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들어가는 그 형식은 우리 엑셀과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인수 1번 써주고 그 뒤에 인수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과 비교했을 때 요 함수명만 다르지 사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 이제 엑셀이나 XX나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비고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비고라고 써주고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금년 실적과 금년 목표 이 두 개 값을 서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 금년 실적과 금년 목표는 우리가 필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대괄호 열어주고요. 금년 실적이라는 게 있더라. 이 필드랑 우리 이제 금년 목표요. 해서 금년 목표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금년 실적의 그 데이터가 금년 목표의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달라? 우리 이제 달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미달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쓴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달성이라는 이 두 글자를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미달 이 두 글자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요 맨 뒤에 와서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우리가 식 써서 계산한 거를 정확하게 이제 값들이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부서 코드다, 제품명이다, 금년 목표, 금년 실적, 부서명 이만큼은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이제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고요. 요 뒤에 이제 달성률이다, 명년 목표다, 비고다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준 그 값들이죠. 그때 달성률을 보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도 있고 막 샵으로 표시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된 거는 왜 샵으로 표시가 됐다? 내가 이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달성률이라는 이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달성률이라는 이 제목과 명년 목표 이 사이에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면 모든 값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달성률이라는 거는 처리 조건을 봤을 때 100분율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100분율로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타 조건을 봤을 때 우리 이제 조회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의 크기는 이제 16 정도 이메일 서체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 2번에 보니까 금액에 대한 그 수치는 원화 표시를 하고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명년 목표 얘를 이제 계산한 것도 우리가 이제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준 거라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금액이라고요. 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원화 표시가 되고 천 단위마다 컴마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 이외의 그 수치에는 천 단위 컴마 얘를 이제 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모든 수치에 대해서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백분율이 됐든 이런 것들은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성률도 아까 백분율로 바꾸라 그랬죠. 백분율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들어갈 거예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달성률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달성률이라는 이 필드 식쓴 곳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이 필드를 이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선택 유형이 필드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얘가 이제 필드 속성이 맞나 그거 꼭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 값을 표시할 그 형식이요. 그 형식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표시할 거니까 백분율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소수 자릿수를 지정하는 곳도 있죠. 해서 소수 자릿수는 0의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소수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명령 목표 얘도 이제 금액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 그거 이제 지정해 줘야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백분율 0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한 그 상태에서 명령 목표라는 이 필드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하세요.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필드 속성하고 이렇게 선택 유형이 되어 있어요. 그때 형식과 소수 자릿수를 여기서 또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형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얘는 금액이었으니까 이제 통화로 이제 만들어 주고 소수 자릿수는 0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얘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실행시킬 때 쿼리 디자인에 우리 이제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달성률이 지금처럼 백분율 그 스타일로 나왔고 소수 자릿수도 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없죠. 그리고 명령 목표도 이렇게 이제 원화기호가 다 표시되면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 금년 실적 얘네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원화 표시랑 천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어 줄 때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통화 그걸로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걸로 이제 설정하고 나서 쿼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처럼 이곳에 제 거는 원화 표시가 되면서 천단위 구분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근데 얘가 그냥 숫자로만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통화 형식 그거 이제 지정해 줬는데 쿼리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이곳에 원화 표시가 되지 않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와서 금년 목표와 금년 실적도 아까처럼 똑같이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형식과 소수 자릿수 얘를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 거는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지만 만약에 원화 표시도 없고 천단위 구분기호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형식과 소수 자릿수 그거 이제 지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 좀 해 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눌러서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집어넣을 그 필드들은 싹 다 이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요 쿼리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죠. 문제에서 어떤 쿼리를 만들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었다고요. 이 쿼리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보고서를 만들 때 달성률이 됐든 명령 목표가 됐든 비고가 됐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입력한 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이제 쿼리라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쿼리 이름은 따로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 그림을 봤을 때 부서명, 제품명, 그 다음에 금년 목표, 금년 실적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그냥 이용하면 되고 달성률이다, 우리 이제 명년 목표다, 그리고 비고다 이런 것들은 모든 데이터들마다 각각 전부 다 나타내야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요. 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쿼리라는 걸 이용해서 미리미리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얘는 안 만들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보고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표시되도록 그냥 이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로 이제 만드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달성률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들을 각각 이제 데이터마다 전부 다 이제 표시해야죠. 명령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비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쿼리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개체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쿼리는 쿼리끼리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요 삼각형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주 탐색에 지금처럼 개체 유형이라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룹 기준 필터에는 모든 XX 개체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야 지금 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개체별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을 해서 각각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쿼리 작성 끝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테이블도 만들고 이제 쿼리까지 다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폼하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는 이 폼과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폼부터 좀 보자고요. 폼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런 이제 제목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런 박스도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 이제 부서 코드다, 제품명이다, 금년 실적이다, 부서명이다, 비고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이 리스트 박스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작성된 그 SQL 문도 이 아래쪽에 그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제 제목의 위치는 위에서 몇 cm 띄고 왼쪽에서 몇 cm 띄어라 그런 게 없어요. 이 리스트 박스 만들 때도 이 크기를 뭐 전체 크기를 얼마라고 높이도 얼마로 해라 그런 게 없다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요. 해서 크기가 정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회 화면 서식 이곳에 나온 것처럼 폼이 요만한 폼이 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그냥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 한번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폼을 만들 때 만들기라는 이 메뉴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폼이 있어요. 여기 이제 폼에 보게 되면 이제 폼이다, 폼 디자인이다, 새 폼이다, 폼 마법사, 탐색이다, 뭐 기타 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 자동화 실기시험 볼 때는 폼 디자인 얘를 이제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해서 폼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떠요. 그때 이 위에 보니까 이제 눈금자가 쭉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이제 눈금자가 쭉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폼을 만들어서 A4 한 장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A4의 그 규격이 우리 210에 297이라고요. 210에 297이다 라고 해서 그 크기를 이제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이제 위쪽도 이제 6cm를 띄워야 되고 좌우에도 여백이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크기요. 이 본문의 크기가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 크기를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때 이 끝에 이 테두리에다가 이제 마우스 올려놓고요. 가로의 크기는 15로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150으로 이제 만들 거라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세로의 크기는 한 120 정도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 크기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죠. 해서 A4 한 장에 그냥 들어갈 그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이제 제목 만들고 여기다 이제 리스트 박스 만들고 그 다음에 SQL문 그거 이제 복사해서 집어 넣을 건데, 이 세로 크기를 너무 이제 크게 해도 문제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폼을 만드는데 너무 크게 만들어서 A4 한 장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 폼 하나가 두 장에 출력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무조건 한 장에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5, 12에 이렇게 이제 맞춰서 작업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15, 12 요 크기대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15다, 12다 이 크기로 폼을 만들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씩 좀 더 크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폼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하얀색 빈 화면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눈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눈금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눈금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이제 제목의 그 위치 그리고 리스트 박스의 이제 위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눈금을 킬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눈금이 있는 게 편하다. 그러면 눈금을 켜놓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눈금이 있는 게 더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눈금 얘는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눈금을 키냐 안 키냐 그거랑은 우리 채점과는 무관해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제 제목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제목을 쓸 때는 우리 이제 맨 위에 양식 디자인이요. 양식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콘이요.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아래쪽에 차트라는 것도 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컨트롤 마법사 사용에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사무자동화 실기시험 보면서 사용하는 컨트롤들이요. 그때 얘랑 그다음에 얘랑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해요. 이 첫 번째 게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우리 제목을 표현해 주는 우리 이제 레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선이라는 그 컨트롤이고요. 얘가 이제 우리 목록 상자라는 그 컨트롤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 얘는 텍스트 상자 그렇게 나타나죠. 그 오른쪽 거는 우리 이제 레이블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선은 선이다 그렇게 나타날 거고 그 오른쪽 거는 이제 목록 상자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 위에다가 이제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레이블 얘를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레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그 제목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런 이제 제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얘랑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쉼표가 있으면 쉼표도 똑같이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없어? 없죠?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금년 실적이 한 칸 띄고 여기다 이제 6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이상 그리고 쉼표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비고가 한 칸 띄고 달성인 한 칸 띄고 제품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글씨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컨트롤이 요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조회 화면을 설계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쭉 써져 있어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 사항은 자료 처리 파일 작성에 기타 조건에 이제 따라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타 조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회 화면 및 보고서의 제목은 그리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회 화면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폼을 보고 얘기해요. 그 폼의 제목은 우리의 크기는 16 정도로 이제 해라. 그리고 이메일 서체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꼴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얘기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놔둘 거고요. 글자 크기만 16 정도로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16포인트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제목 밑에 이렇게 이제 밑줄이 한 줄 들어가 있죠. 이 밑줄도 이제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는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서식이라는 이 메뉴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글꼴이다, 글자 크기다, 그리고 밑줄 집어넣는 것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글꼴 색을 변경시키는 것도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글꼴은 그냥 이메일 서체로 하라 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글자 크기만 여기서 이제 16포인트 요거 이제 바꿔주고 밑줄이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글자 색을 봤을 때 까만색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글씨들은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글자색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얘를 이제 선택할 거예요. 지금 이곳에 글자색으로 이제 설정된 게 얘래요. 해서 이곳에 갖다 대니까 검정 텍스트 1 50%더 밝게져. 해서 우리는 그냥 까만색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검정 텍스트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레이블을 내가 작게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가 잘리겠죠. 그러면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이제 가운데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가운데로 뭐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도 이 글씨가 이 폼의 가운데 부분에 표시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의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조정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얘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 밑에 거 얘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 보게 되면 해당 현황은 목록 상자요. 우리 이제 리스트 박스에서 제품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래요. 오름차순 정렬되게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화면 아래에 이제 조회 시 작성한 그 SQL문을 복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리스트 박스 그걸로 이제 만들어주고 리스트 박스로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작성된 그 SQL 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곳에다가 이제 복사해서 표시해라 그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 리스트 박스 얘부터 이제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박스를 만들 때 우리 지금처럼 양식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아까 레이블을 여기서 이제 추가시켰죠. 이번에는 목록 상자요. 리스트 박스 얘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폼으로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리스트 박스 얘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목록 상자 마법사 얘가 이제 자동으로 떠요. 만약에 내가 이제 리스트 상자 얘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만 이제 만들어주고 마법사가 자동으로 안 뜰 때도 있을 거예요. 안 뜨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얘를 이제 눌러서 들어갔을 때 컨트롤 마법사 사용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 제 거는 지금 앞에 회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얘가 이제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마법사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된 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록 상자 얘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록 상자 마법사가 자동으로 뜨죠. 이 목록 상자에는 우리가 테이블로 이제 작성했던 것들 있죠. 얘네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해서 목록 상자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 달라. 얘가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음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목록 상자의 값을 제공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1이 됐든 2가 됐든 이렇게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이제 선택을 못 합니다. 해서 테이블 1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곳에 만약에 테이블 이름이 안 나온다면 여기서 테이블 얘를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버튼을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테이블 1번에 들어있던 그 필드들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부서 코드다, 제품명이다, 금년 실적이다, 부서명이다, 비고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테이블을 아까 선택한 그 상태였죠. 해서 첫 번째 테이블에는 우리 이제 부서 코드가 있었고 제품명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 실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년 목표도 있었죠. 근데 금년 목표는 이곳에 나타날 게 아니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을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서명이라는 거는 우리 테이블 2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가지고 올 거예요. 해서 아까 우리 이제 테이블 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테이블 1번에서는 이 세 가지 필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부서 코드 얘 가져가야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제품명도 가지고 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리고 금년 실적 얘를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금년 목표는 우리 이제 폼에 나타내지 않을 거니까 얘는 이제 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이제 필드명에서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필드를 갖다 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곳에 목록 상자에 항목에 이제 적용할 그 정렬 순서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이제 해당 현황은 목록 상자에서 제품명이요. 제품명을 기준해서 오름차 순으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라는 거 이렇게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부속 코드다, 제품명이다, 금년 실적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열 너비를 얼마로 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부서 코드가 됐든 제품명이 됐든 금년 실적이 됐든 얘네들이 거의 같은 너비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도 같은 너비로 이제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자고요.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록 상자 마법사가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을 하거나 사용할 값이 목록 상자에 어떤 열에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부서 코드로 이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라. 아니면 제품명을 기준으로 저장해라. 금년 실적을 기준으로 저장해라. 만약에 그런 특별한 지상이 있다면 그 해당 필드를 여기서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록 상자에 어떤 레이블을 사용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내가 부서 코드라고 원래 되어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 누르면 지금 이곳에 리스트 3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의 제목이 부서 코드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런 제목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없었잖아요.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마침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폼을 우리가 실행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죠. 그냥 이 리스트 상자 얘가 이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이제 붙은 그 레이블이요. 얘는 이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먼저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그거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요. 이 목록 상자도 우리가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록 상자 자체를 내가 움직이겠다 그랬을 때 이런 선이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이런 선이요. 이런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움직이게 되면 이 리스트 상자를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목록 상자를 만들 때 테이블 1번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어차피 이 쿼리에 이곳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를 모두 다 만들어 놨으니까 쿼리 1번 얘를 가지고 그냥 목록 상자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쿼리 얘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쿼리 1이다 그 이름으로 들어 있죠.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목록 상자 얘 이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목록 상자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누르고요. 쿼리 얘를 이제 찍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쿼리요. 그 쿼리가 이곳에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사용할 그 필드요. 나는 부속 코드 사용하겠다. 그리고 제품명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금년 실적 얘도 이제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부서명도 가지고 오겠다. 비고도 이제 계산을 미리 해놨으니까 비고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쿼리에 보게 되면 이 폼에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필드가 다 있어요. 해서 얘를 갖다 놓고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품명을 기준해서 우리 오름차순 정렬을 해달라.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또 다음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뭐 열 너비 따로 이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서 다음 버튼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필드를 이제 저장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블 어떤 레이블 쓸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차피 레이블은 삭제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마침 얘만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쿼리를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 얘를 이제 만들었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스트 박스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작성된 SQL문을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돼요. 이 SQL문은 우리가 직접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박스를 문제 지상대로 이제 만들고 나면 이 SQL문이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 그냥 마법사를 통해서 그냥 만들기만 했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면 지금 이곳에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써 있다고요. 그때 이곳에 써져 있는 거를 싹 다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화면 아래에 조회 시 작성한 그 SQL문을 복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where문 그 조건절에 금년 실적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너 조인이다. 그리고 오더바이 이런 구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래요. 지금 여기서 우리 지상으로 나온 그런 이제 내용이 미포함됐을 때 SQL 작성 그 부분은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이너 조인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복사해 놓은 거 보게 되면 오더바이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이제 프롬 뒤에 보니까 우리 이제 쿼리 1이다. 그렇게만 써져 있어요. 뭐 이너 조인하고 그런 이제 내용이 없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필드들을 쿼리 1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쿼리 1이다.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다고요. 아직 문제를 다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외열절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 이제 이너 조인 그 구문이 아예 들어가질 않는다고요. 해서 리스트 박스를 만들 때는 이런 쿼리를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트 박스를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 상태가 되겠죠. 일단 속성 시트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든 그 리스트 박스에는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만 갖다 놨죠. 그러면 우리가 부서명이다, 비고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박스에 총 몇 개의 열이 나타난다? 5개 열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리스트 박스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속성이요.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형식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선택 유형은 제가 이제 목록 상자 리스트 박스 얘를 이제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상자라고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열의 개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테이블 1번에서 3개 열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열의 개수가 3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개를 더 추가시킬 거예요. 해서 열의 개수는 5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을 각각 만들게 되면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처럼 2.54cm로 하나의 열당 열 너비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우리는 2개 열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2.54cm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복사해서 그 뒤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 5개 열 모두 다 2.54cm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해서 2.54cm는 마우스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각각의 열이 각각 2.54cm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 크기 그냥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5개로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의 개수, 열의 너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란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행 원본에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 얘가 이제 써져 있어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고 나서 맨 뒤에 보면 점점점이 이제 생기죠. 얘를 한번 클릭하세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 작성기 폼 1이다. 그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테이블 1번만 데리고 왔죠. 테이블 2번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 부서 명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표시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성 시트 얘는 이제 잠깐 꺼버릴게요. 꺼놓고 우리 여기서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이라는 거요.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내가 작성한 그 테이블이 나타나는데 테이블 1번은 이미 있으니까 테이블 2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 2번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서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이 서로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때 부서 코드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부서 코드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시켜야 우리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노조인 얘로 이제 묶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우리 부서명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고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이 식을 썼었어요. 요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복사해 올 때 지금 이 쿼리 작성기 있죠? 얘를 잠깐 끄세요. 여기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그냥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얘 있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비고 칸 그거 이제 IIF로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1번 얘는 이제 그냥 꺼버리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박스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이제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데이터에 우리 이제 행원본 여기서 이제 점점점이요.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여기 이제 마지막 그 필드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IIF 그 식을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복사해서 우리가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이제 비고 IIF 요 함수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조건에 따라서 금년 실적이라는 게 6만 이상인 그 데이터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비고라는 그 필드가 달성인 거 그 현황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금년 실적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비고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지금 이면서로 묶여 있죠.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우리 이제 폼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우리 이제 금년 실적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이곳에 따로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크거나 같다 6만 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고는 달성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표시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성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쓰기 전에 이 쿼리어 지금 얘가 폼 1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쿼리 작성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또 줘보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금년 실적이 이제 크거나 같다 6만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요 조건 요거 이제 하나만 그 쓴 상태에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금년 실적을 봤을 때 6만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표현된 게 맞죠? 그리고 비고를 봤을 때 달성도 있지만 미달도 지금 현재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조건도 또 주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비고 이곳에 가서 달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는데 달성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문자기 때문에 텍스트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이 달성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금년 실적을 봐도 전부 다 이제 6만 이상이고요. 비고 칸을 봐도 싹 다 이제 달성인 그 데이터들만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금년 실적이 6만 이상이거나 비고가 달성인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그때는 그 두 개의 조건이 우화 조건이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 지금 여기서 달성이라는 거를 지금 그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하나는 여기다 썼고 하나는 여기다 썼죠. 이 조건 쓰는 곳을 보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서 얘 또는 얘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우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눌러보면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6만 이상이 아니죠. 얘도 6만 이상이 아니고요. 얘도 6만 이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데이터가 왜 조회가 됐어요? 비고가 달성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달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얘는 왜 나왔어요? 우리 금년 실적이 둘 다 이제 6만 이상이니까 둘 중에 이제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복귀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얘는 우화 조건이 되더라. 그리고 이 조건을 쓸 때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는 AND 조건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AND 조건을 해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 데이터 레코드가 총 몇 개가 나온다? 우리 이제 5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다 풀었으니까 얘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폼을 실행시킬 때는 우리 지금 여기 맨 앞에 보기라고 있죠? 보기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뭐 폼 보기다, 데이터 시트 보기다, 레이아웃 보기다, 디자인 보기다 하고 있는데 디자인 보기가 이 폼을 편집하는 그 화면이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고요. 폼 보기가 우리 폼을 실행했을 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폼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든 그 폼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근데 지금 제 리스트 박스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만 표시가 되지 이 위에 제목이 이제 표시가 안 된다고요. 그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형식에 보게 되면 열 이름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 목록 상자에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이 탭에 보게 되면 열 이름이라고 있는데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얘를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얘가 있어요? 우리 스크롤 막대가 없죠? 근데 제 거는 있다고요. 왜? 내가 이 목록 상자를 만들 때 너비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나 봐요. 그거 이제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해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고요. 이 목록 상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점이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너비를 이렇게 좀 더 크게 좌우로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폰 보기요. 폰 보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안 나왔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5개 레코드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밑에 또 빈 줄이 한 줄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금씩 작게 이제 만들어서 그 높이를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폰 보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만 우리가 이제 작업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얘네들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때 제목은 지금 얘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 박스에서 사용한 그 SQL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제목을 입력할 때도 우리가 이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꼭 구분해서 똑같이 이제 입력해줘야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된 거 그것도 이제 똑같이 해서 이 제목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얘를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이제 레이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SQL문을 텍스트 박스,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집어 넣을 거예요. 해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그냥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 텍스트 상자 마법사 얘가 이제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별다르게 이제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취소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이제 텍스트 상자고요. 얘가 이제 레이블이에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이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레이블도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 레이블은 이 위에다가 우리가 제목 쓸 때 그걸로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앞에 있는 이 레이블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요 앞에 이렇게 이제 굵은 이제 네모점이 생겨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리스트 박스 그 크기만큼 이렇게 쭉 드래그를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 7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이제 제목 쓰자고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 한 칸 띄고 조회시 한 칸 띄고 작성된 한 칸 띄고 우리 SQL이요. SQL 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얘 이제 글자 크기도 이제 16포인트로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때 우리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을 16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주고요. 얘도 문제 그림 봤을 때 까만색이니까 우리 여기서 글자 색으로 들어와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 박스 얘를 이제 조금 내려야 되겠죠. 글씨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 이제 네모점이 있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십자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동해주고 이 레이블이요. 이 레이블의 크기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집어넣었을 때 지금 이곳에 만약에 밑줄이 들어가 있다면 그 밑줄도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밑줄 해제는 지금 얘가 이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서식에 여기서 이제 밑줄이요. 요거 이제 클릭해서 만약에 밑줄이 들어갔다면 해제까지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스트 박스를 이제 만들 때 그때 이제 작성된 그 SQL 문을 복사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내 주면 돼요. 해서 리스트 박스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 속성 시트에 우리 이제 목록 상자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서 행 원본에 보면 셀렉트 구문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때 요 행 원본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곳 있죠. 얘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요. 그럼 이제 복사가 됐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 언바운드 요 텍스트 상자 얘를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쓴 다음에 우리 작은 따옴표요. 우리 엔터키 왼쪽에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 하나짜리요.
그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컨트롤 V요. 그리고 맨 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를 한번 더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박스를 이제 선택해주고 텍스상자 선택해주고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쓰고 작은 따옴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V 누르고 맨 뒤에 가서 우리 이제 헛따옴표 작은 따옴표 요거 이제 하나 더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SQL문 요거 이제 복사하는 그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우리 이제 양식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맨 앞에 보기에서 폼 보기 얘를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문제 그림과 비교해서 이 제목이 정확하게 입력된 게 맞는지 띄어쓰기는 똑바로 되어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록 상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조건 걸어준 게 금년 실적에 대해서 6만 이상인 그 데이터만 표시하고 그리고 비고가 달성인 것만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조건을 걸어줬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표시가 된 건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금년 실적 얘가 이제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이렇게 원화 표시가 전부 다 표시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쉼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쓴 제목이요. 이 제목도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SQL문이요. 이 SQL문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이제 where 조건절 거기에 금년 실적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select 구문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from절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요 뒤에 보니까 이제 where절이라고 해서 where절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order 얘도 이제 되어 있죠. 해서 order 구문이 반드시 포함되게 하라 그랬어요. order 들어갔고요. innerjoin이요. 인호조인 얘도 이제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테이블 1, 테이블 2, 그 사이에 지금처럼 인호조인절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웨얼절이 지금 여기 있는데 웨얼절에 우리 이제 금년 실적 얘가 반드시 포함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금년 실적 얘도 이제 포함이 여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지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리스트 박스요. 이 리스트 박스 아래쪽은 보게 되면 굵은 선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된 것처럼 보이는데 얘는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SQL문이 들어가는 이 곳이요. 이곳은 보니까 지금 우리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요거 이제 파선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처럼 이 텍스트 상자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메뉴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서식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죠. 이 도형 윤곽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색깔도 지정하고 우리 뭐 다른 색이다 선 두께다 선 종류다 하고 나오죠. 여기서 선의 종류를 우리 두 번째는 요 파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 비어있는 곳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파선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폼 보기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걸 보게 되면 이 제목과 이 텍스트 상자가 너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살짝 이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목과 얘도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살짝 올려주면 돼요. 해서 정확한 위치, 크기가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나타나도록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리스트 박스가 됐든 아니면 이 밑에 텍스트 상자요. 얘를 봤을 때 까만색 선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만든 걸 보게 되면 까맣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리스트 박스, 이 목록 상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죠. 얘를 우리가 이제 검정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검정 텍스트 1 얘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텍스트 상자 얘도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이 도형 윤곽선 이곳에 들어가서 검정 텍스트 1 얘를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이제 검정색으로 바꾸는 거는 꼭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그 작업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바꾸지 않아도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나서 찝찝하면 검정색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폼을 다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폼을 실제로 이제 출력을 했을 때 A4 한 장이 있을 때 폼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위에 6cm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거 이제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폼 얘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파일이라는 그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인쇄라고 있어요. 인쇄 얘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종이 한 장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렇게 내가 작성한 그 폼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대요.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페이지 설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 설정 얘를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위쪽 지금 여기 보니까 6.35mm래요. 그래서 우리는 6cm를 띄워야 되니까 여기 위쪽만 우리가 6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설정할 거 없고요. 위쪽만 60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이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문제 지상에 이 폼이 이 종이 가운데 이제 인쇄되게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은 따로 없죠. 정렬에 대한 그런 이제 특별한 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폼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얘가 너무 크게 이렇게 돼서 만약에 폼의 일부가 이제 잘려서 만약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여백을 조정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얘네들의 이제 크기를 좀 줄이든 그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해서 내가 작성한 이 폼이 한 장에 다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폼에 대한 거는 페이지 설정까지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폼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폼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폼의 이름이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폼을 이제 실행시켜서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로 봤을 때 혹시나 잘리는 글자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글씨가 잘려서 판독 불가능한 그런 이제 내용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네들의 열의 개수를 5개로 지정하고 열 너비를 아까 2.54cm로 만들어 줬죠. 만약에 2.54cm로 했더니 부서명이 살짝 잘려요. 그러면 글씨가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그때 열 너비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정해서 그런 잘리는 글자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도대체 얼마로 써야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하시면 돼요. 왜? 문제에서 부서명의 열 너비를 얼마나 해라 제시가 안 됐잖아요. 글씨만 잘리지 않게 우리가 이제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폼 끌게요. 폼 여기서 이제 꺼버리면 우리 이제 폼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